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윤석열 핸드폰을 뺏어야 된다라고 했더니 오해하신 분이 계신데 구치소에서 핸드폰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윤석열 핸드폰을 압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핸드폰을 빨리 압수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 내란에 누가 참여했으며 어떤 놈이 언제 연락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그 와중에 추경호의 혐의도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죠? 네. 자, 오밤중의 뉴스 세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의 운명을 결정할 차은경 판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차은경 판사 처음 듣는 사람이죠. 그동안 좀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윤석열의 운명을 결정할 사람인 만큼 우리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해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일부 언론들에서 미리 좀 보도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대로 취재를 안 했어. 제대로 취재를 안 했고 이 차은경 판사는 2010년 무렵에 내렸던 판결이 오히려 더 눈에 띄는 판결이 많습니다. 2001년인가 처음 법조인이 돼서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 생활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판사로 임용이 되는데 그래서 2010년경부터 이제 단독 판사로서 판결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2010년 초임 판사일 때 나온 판결에 꽤 괜찮은 판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컨대 이런 겁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각종 사건, 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건, 사고에서 이 누구한테 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눈에 띄는 판결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보도가 안 됐죠. 아무튼 이런 판결까지 좀 잘 살펴봐야지 차은경이라는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옛날 판결들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보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원래는 제가 판결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차은경 판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좀 소개하는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이유는 극우 쪽에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극우 쪽에서 이 차은경 판사가 지네 쪽 사람이라고 막 이런 거 올려놨어요. 여기 뭐라고 그런다? 소리 질러! 우리 법 연구회 출신 아니래!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우파 쪽이래! 이런 식의 막 글을 올려요. 우파 인물 같다면서 막 글이 막 올라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한두 사람이 집중적으로 올렸던 거 또 올리고 한 번 올린 거 다시 리바이벌해서 올리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이렇게 댓글 공작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이죠. 그래서 과연 희망 회로가 돌아갈 정도의 사람인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 차은경 판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초점이 이상해지네. 얼굴이 두 개 있으니까 카메라가 지금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초점이 막 흐려지죠? 자, 차은경 판사는요, 68년생이고요. 인천 출신입니다. 인천의 인일여고라고 있나요? 네, 인일여고 출신이고요. 이화여대 경제학과 졸업입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에서 석사까지 마치고
그 뒤에 뭐 취업을 했던 모양이에요.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회사 다니다가 사법시험을 봤어요. 연수원 30기고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이었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연수원을 마치고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가 됩니다. 우파 저쪽 당 애들은 이 차은경 판사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였다. 요거를 가지고 우와 우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글쎄 세종 글쎄 일단 세종 쪽이 이게 원래 좀 조금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영화 베테랑 기억하십니까? 유아인 씨가 나왔던 그 영화. 왜 그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 유아인이 그 아주 프라이빗한 그런 파티장에 들어가죠.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아주 쏙닥한 공간이 나오고 그 쏙닥한 공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면은 공간이 탁 펼쳐지는데 예, 그 공간이 엄청 야경도 훌륭하고 거기에서 막 자기들이 파티 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 공간이 있느냐? 예, 있어요. 그 공간이 어디? 예, 그 저기 남산 밑에 뭐 힐스테이트인가 거기 있는데 네. 거기에 사실 법무법인 세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무법인 세종 건물이었던 거죠. 그 정도 건물이니까 되게 좀 값비싼 동네야, 사실. 뭐 그런 건 맞아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우파 쪽 사람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모양이야. 글쎄. 뭐 아무튼 자,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에서 판사를 했고요. 대구가정법원,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를 합니다. 주요 재판으로는 장제원 아들 장용준, 얘 이름이 뭐죠? 라엘이야? 리엘이야? 예, 걔한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사람입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뭐 다 아시죠? 그때 얘가 무슨 짓 했는지, 장제원 아들이 무슨 짓 했는지. 그 경찰관한테 침 뱉고 막 패고 했던 거 아니에요?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 걸려가지고. 예. 그 사건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던 판사입니다. 백남기 농민의 명예를 훼손한 윤서인과 김서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던 판사이기도 합니다. 당시 백남기 농민의 딸이 발리에 놀러 갔다. 이런 허위 뉴스,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이 이 두 사람이죠. 가짜 뉴스를 퍼뜨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단순히 말을 했다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비방을 했고 조롱을 했죠. 그래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받습니다. 반면에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썼다는 사람 있죠. 이우연. 이 이우연한테 계란을 투척하신 분이 계시죠. 우리 초심님, 백은종 초심님이 벌금 250만 원을 맞은 적이 있는데 그 벌금 250만 원을 때린 판사가 바로 이 차은경 판사예요. 조금 그죠? 오락가락한다 그죠? 그 다음에 정진상 실장, 이재명 대표에 가까운 측근이 있죠. 정진상 실장한테 구속 적부심을 기각한 사람도 이 차은경 판사입니다. 이 둘 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린 판결이에요. 근데 구속 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실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요 위에 이 세 가지가 일단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김세희한테는 700만 원인데 백은종 이렇게 집중적이고 야비하게 명예를 훼손한 김세희나 윤서인한테 700만 원이고 계란을 몇 개 던졌다고 백은종 대표한테 250이면 좀
좀 그렇다, 그죠?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태블릿 PC와 관련해 가지고요, 변희재가 뭐 재판 건 게 있죠. 바로 그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맡기도 했습니다. 변희재는 이 재판부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기피 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기피 신청 대상이 되기도 했었어요. 변희재가 싫어하는 판사죠. 과거에 내린 판결 중에는 경찰 때문에 부상을 입은 시민이 있어요. 경찰이 수갑을 채우다가 잘못하는 바람에 팔이 꺾이면서 팔뼈가 부러진 사람이 있어. 이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판결들 쭉 보니까 일단 한쪽으로 치우친 느낌은 좀 없죠. 조금 찝찝한 느낌이 있기는 있어. 그죠? 이런 거 보면은 찜찜한데 일단 저쪽 애들이 무작정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은 일단 아닌 걸로 보여요. 상쾌하진 않지만 찜찜하긴 하지만 저쪽 애들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사람도 또 일단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죠? 예, 계속. 자, 의미 있는 판결 중에 과거 2016년에 나온 판결이 있습니다. 지방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졌는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어요. 그럼 이 가드레일이 뭡니까? 가드레일이 말대로 가드레일이잖아. 그러면은 이 차를 보호해주고 이 낭떠러지로 차가 굴러 떨어지는 걸 막아줘야 되는데 이 가드레일이 부실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부서지면서 이 차가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때문에 운전자가 크게 다친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있다.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판결은 이 판결입니다. 음주운전 3번 걸린 검사가 있었어요. 음주운전 3회 적발된 검사, 이 검사한테 집행유예, 그러니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검사는 사고를 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3번이 적발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직에서 쫓겨나죠. 쫓겨나고 난 다음에 기소가 됐고 기소가 됐는데 이 사람한테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사고가 안 났는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는 사실 좀 드문 사례에 속합니다. 근데 요거 보면 또 그럴싸해,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조금 의미 있는 판결 같아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음주 무면허에 뺑소니를 한 사람인데 집행유예 판결을 받습니다. 어떻게? 예. 당시 이 사람이 부인이 임신 중인데 만삭인데 하혈을 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 한 잔 먹고 무면허 상태인데 놀래서 운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를 냈지. 근데 부인이 만삭에 하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고가 지금 중요해? 일단 병원부터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병원을 가요. 자,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 사람이 그래서 1심에서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가 돼요. 징역 1년 2개월, 그러니까 14개월형이 나오는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줍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정상을 참작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예. 어떻습니까? 이 차은경 판사 과거 판결을 보니까 일단 조금 지켜봐도 될 것 같죠. 나중에 판결이 나왔을 때 그 판결을 보고 비판을 하든지 말든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좀 지켜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석열의 경우는요, 판사에 따라서 달라질 게 없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윤석열이 벌인 짓이 뭡니까? 내란 아닙니까? 그 내란 우리 생생하게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전 국민이, 아니 전 세계가, 지금 전 세계가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이 어떻게 되는지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풀려난다면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판사? 그 판사는 전 세계 시민들에게서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만약에 차은경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주죠? 그러면 전 세계가 이상한 판사라고 차은경 할 거야. 엉터리 판사의 대명사로 차은경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유포가 될 겁니다. 그거를 당사자는 모를까? 알지. 계엄령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살아난다고? 구속을 안 한다고? 뭐라 그러겠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입장에서 뭐가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뭐가 되면 그 판사는 뭐가 될 것 같아? 그걸 몰라? 아마 그 사람 해외여행은 끝났어. 아마 그럴걸요? 왜 우리가 전설적인 여자 간첩, 그 판무파탈의 대명사 뭡니까? 마타하리죠. 마타하리를 기억하듯 차은경이라는 판사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불공정과 편향의 대표적인 판사 차은경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세계사의 길이 빛날 이름이 될 거야. 그걸 모를까? 알지. 모를 리가 없죠. 솔직히 우리는 이런 얘기를 계속해야 돼요. 헌법재판관이고 대법관이고 부장판사고 다 똑같아. 지들이 이상한 판결 내리면 전 세계가 비웃게 될 거고 세계 역사의 길이 이상한 판사의 대명사로 남을 겁니다. 그럼요. 마리 앙뚜아네트, 그 철딱선이 없는 왕비, 그러다 목이 잘린 사람, 그렇게 그렇게 온 세계 시민들의 뇌리 속에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에서는 조병갑인가요?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 역사의 길이 빛날 탐관오리로 기억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기억이 될 겁니다. 차은경 판사는 아마 K 판사, K 사법의 악명을 전 세계에 떨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윤석열을 풀어준다면. 그걸 알고 있으면 뭐 판결을 그렇게 내릴 수가 없죠. 따라서 판사에 따라서 이 판결이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게다가 법조계 대부분 지금 법조계에 생각 있고 입 있는 사람은 하나같이 윤석열은 구속될 거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1심 오래 끌지도 않는다. 6개월 안에 끝난다. 그렇게 다들 보고 있어요.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증거도 너무 명확하고 이게 어떻게 내란이 아니며 이게 어떻게 무죄라고 하겠느냐. 법조계에 입 있는 사람은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판사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느냐? 솔직히 없어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이분 누구예요? 김경진 의원이죠. 김경진 전 의원. 제가 사실 김경진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좀 알거든요. 과거에는 좀 친했어요. 이 양반하고 뭐 결정적으로 흩어진 게 갈라진 게 윤석열 때문이거든. 그전에는 제가 참 김경진 의원하고 가까웠어요. 이 김경진 의원이 윤석열 캠프에서 엄청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 사람이 서울 동대문구 거기 공천을 받았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김경진 의원입니다. 친윤 핵심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근데 이 친윤 핵심 김경진 의원,
이 김경진 의원이 이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윤석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인이 딱 얘기를 합니다. 김경진 의원도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김경진 의원이 YTN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나는 윤석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진짜 경고를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경고를 위한 계엄도 위헌이에요. 왜? 경고를 위한 계엄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김경진 의원의 얘기예요. 경고를 위한 계엄이란 게 어디 있어요? 말이 됩니까? 김경진 의원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윤석열과 그렇게 가까웠던, 윤석열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었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내란죄와 관련해서 영장 청구됐던 장군들, 경찰들 단 한 명도 기각된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 사람들의 혐의가 다 위중하고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윤석열 영장이 기각되겠느냐. 더군다나 그 사람들, 장군들이고 경찰들이고 다 자기 혐의 인정했지 않느냐. 그래도 영장 발부됐다. 그만큼 혐의가 중하기 때문이다. 근데 윤석열 영장 발부 안 되겠냐. 그러면서 윤석열 영장 발부가 될 거다. 그리고 묵비권 행사한 거 오히려 윤석열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 이거 내가 한 말 아니고 누가 한 말이라고? 김경진 의원이 한 얘기라고. 뭐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은. 제가 김경진 의원을 글쎄 마지막까지 계속 그 선거 들어가기 직전까지 계속 봤어요. 옛날엔 같이 방송도 좀 했고요. 연락도 자주 했었어요. 요즘은 이제 연락이 뚝 끊어졌지만 이 사람이 사실 윤석열 쪽에 갔을 때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좀 많았죠. 아무튼 이분 그쪽 가가지고 되게 열심히 뛰었어. 그리고 정권 초기에 윤석열을 위해서 엄청 윤석열의 스피커 노릇 많이 했던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윤석열의 스피커였잖아.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러고 계신다니까. 그건 말 다 했지. 생각이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지금 윤석열 구속 안 된다는 말 못해요. 또라이들이나 극우 또라이들이나 윤석열 뭐 석방되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황은 그래요. 그래서 판사에 따라서 달라질 건 없다. 차은경 판사 제가 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살펴봅니다만 네, 크게 걱정하실 건 일단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서울 서부지법이 원래 중앙지법에 있던 사람들이 밀려났다. A급 판사들이 밀려가서 지금 서부에 있는 거다. 누구한테 밀려갔다? 조희대한테 밀려갔다.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됩니다. 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